민경철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에서는 매 방송마다 여러분들께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드릴 살맛나주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살맛나주 확인해보기 전에 지난 살맛나주의 AS부터 봐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바로 HVM이었습니다. HVM 최고가 상승률 한때 2%대를 기록하면서요. 13,460원으로 목표를 잡은 14,200원에 점점 가까워지나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종목이 원래 전략에서는 이탈을 했습니다. 매수가와 손절가 깨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또 오늘 AS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략 수정 후에 또 좋은 기회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오늘 AS는 제공약 저점 매수 관점에서 이제 다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소폭 약수익권에 이제 바로 다음 날 이제 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수가를 이탈하고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지금은 다시 상장 이래 최저가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기존 매매 전략은 공모가가 18,000원이었다. 그리고 6월 말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7월 10일부터 이제 2주간 무너짐에 따라서 동 종목이 현재 상장일의 신저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 차트 보고 동 종목의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 7월 11일 목요일부터 지금 보름 정도, 2주 정도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이제 갱신해 나가다가 최근 일주일 정도 단기 저점을 다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자, 현재 HVM 종목 같은 경우는 자, 7월 18일 기준 단기 저점을 다지고 2주 정도 옆으로 이제 박스권 횡보 구간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의 AS는 매수가 손절가를 이탈한 상황에서 11,300원 이하 가격 다시 한번 공모가 밑으로 하회한 저점 부근에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좀 전략을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이번에 이제 7월 18일 확인된 저점 자리 1,400원 부근인 1,300원 자리를 이제 손절가로 좀 제시해드리고 11,300원 이하 가격 이제 기존의 이제 매수가 손절가 대응을 놓쳤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한 번 더 낮추고 이제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을 좀 취해볼 법하다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 종목에 이번에 저점 다지고 대량 거래가 수반됐을 때 단기적으로 13,2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이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이제 저점 매수 이후에 반등 자리에서의 목표가 전략은 1차적으로는 12,300에서 13,300원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자리를 돌파한다면 위로는 2차 저항대 14,300원 수준까지 동 종목에 이제 추가 시세 노려볼 수 있는 이제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자, 순간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코스닥 지수의 반등 구간에서 목표가 전략 현 시점 12,300, 13,300, 14,300원까지 좀 상승 노려보시면서 11,300원 이하 가격에서는 신규 매수, 저점 매수, 분할 매수 제공약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11,300원 이하에서 재공 예약하시는 방향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1,300원이 깨진다면 이 지점에서는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저항대가 돌파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저항대는 12,300원에서 13,3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이 지점 돌파해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2차 목표가 14,300원까지도 봐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HVM의 AS 한번 정리해보고 갔고요. 곧바로 이어서 또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주도 소개해 주셔야죠,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살맛나주 어떤 종목 챙겨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지수가 많이 빠져서 이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신고가가 아니라 신저가를 찍고 밑꼬리가 달린 종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종목은 FNF라는 이제 의류 관련된 종목이 되겠고요. 동 종목에 대한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은 디스커버리나 MLB 같은 의류들을 동남아 시장과 중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좀 밝히고 있는데 주가는 실적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에 최저가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했다라는 관점에서 동 종목을 저점 매수 관점에서 시청자분들께 이제 저점에 좀 살만한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동 종목의 재무 추이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이제 상장 이후에 매출액 약 1조 원, 영업이익 3천억,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액 1조 9천억에 영업이익 5,500억, 그리고 올해는 매출액 2조 달성에 영업이익 5,300억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가총액 2조 2천억대 우리 섬유, 의류 관련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고금리 국면에서 좀 세계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의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뭐 신기술 이런 쪽으로 섹터의 수급이 옮겨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고가 20만 원 대비 최근 6만 원 이하 가격까지 70% 선제적으로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9월 달 금리 인하되고 중국 경기 좋아지고 살아나고 반등하는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우리 F&F 종목이 중국 시장 진출한다, 동남아 시장을 진출한다라는 모멘텀으로 다시 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저점 자리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마이너스 70% 폭락한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대량 거래를 이탈하면서 오늘 신저가 가격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 종목의 매수가 56,500원 이하 가격에서는 이 밑꼬리 가격을 우리가 위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신저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0% 손실권이지만은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56,500원 이하 밑꼬리 가격은 저점 매수 기회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56,500원 위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까지 확인되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손절가는 51,000원 가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분봉상 목표가 전략은 이제 1차 목표가는 이제 62,000원 캔들 이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62,000원의 매물대를 뚫어냈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2차 목표가는 67,000원까지도 이제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이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 이후에 이제 단기 지지선을 이탈한 가격대인 62,000원과 67,000원짜리 목표가로 설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F 아마 이 브랜드의 의류 다들 한 벌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익히 잘 알려진 그런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점 매수 관점에서 추천 주셨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매수가는 신저가죠. 56,500원 이하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저가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또 역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손절가는 51,0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와 2차 2단계로 나눠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62,000원으로 봐보고요. 또 2차 목표가로는 67,000원까지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으로 살만나주 또 어떤 종목 챙겨와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두산 그룹주 중에서 건설 장비 업체인 두산바켓 종목을 두 번째 살만나주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살만나주에서도 이 두산 관련 종목을 가져와 주셨었잖아요. 네. 항상 두산그룹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기보다는 두산그룹주들이 최근에 이제 합병 이슈, 주식 이전에 대한 이제 이벤트들을 공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적 시세가 나왔다가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좀 무너졌다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합병과 관련된 부분들, 주식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정 신고할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많이 빠진 저점의 물량을 확보해 두고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되고 인수합병 그리고 이제 합병과 이제 주식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재점화가 된다면 또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국면으로 좀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두산바켓, 우리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그룹주들의 방향성은 빠졌을 때 저점 매수, 올라가면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동사가 2016년도부터 매출액이 3조 원대에서 올해 매출액은 9조 원대, 영업이익은 3천억, 4천억대에서 1조 3천억, 그리고 올해는 매출액이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약 1조 1천억 원 정도로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5개년도 그리고 앞으로 26년도까지의 이제 매출액만 더하더라도 약 5조에서 6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알짜 회사, 저평가 기업인데요. 자, 이 동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대까지밖에 되지 않은 우리 저평가 구간, 과대납폭 구간까지 좀 치닫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회사, 그리고 두산바켓을 통한 건설 장비 사업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하는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두산바켓 지분을 이제 분할시켜서 이거를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시켜서 주식을 두산바켓 주주분들의 주식을 두산 로보틱스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런 이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자리는 작년 11월 달 저점 자리가 37,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37,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번에 저점을 다진다면 41,000원 이하 가격에서는 우리 일봉상 거의 1년 만에 도래한 이중바닥 자리에서 저점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7,000원 손절 잡고 위로는 목표가 전략 45,000원 캔들과 그리고 49,000원 수준까지 이제 반등 구간에서 이제 수익 실현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산 밥켓 종목의 실적이 견고하다. 근데 주가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진 상황에서의 저점이 정확하게 뭐 확인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작년의 저점 41,000원을 손절 잡고 현재가 이하 우리 41,000원 이하 가격에서 물량을 확보한 다음 반등 자리에서의 목표가 전략 45,000, 그다음에 49,000까지 반등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밥켓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손절가는 37,000원 잡고 대응해 보고요. 매수가는 41,000원 아래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000원 봐보고요. 2차적으로는 49,000원까지 보면서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FNF와 두산 밥켓이었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저희는 내일장 대응 전략 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오늘의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 벌써 수요일이죠. 수요일장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그 전략을 확실히 세우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내일은 시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애플이 엔비디아 반도체를 쓰지 않고 우리 구글의 반도체 칩을 사용하겠다. 인공지능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사실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 너무 이제 의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그 플랫폼을 벗어나서 우리 구글의 이제 인공지능 칩을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겠다. 애플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모델들을 이제 딥러닝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의 연산을 우리 엔비디아 반도체를 쓰지 않겠다. 엔비디아 제품을 쓰지 않고 구글 칩을 쓰겠다라는 이슈가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졌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당연히 선택권이 있죠. 무조건 엔비디아만 써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발 반도체 광풍으로 올랐었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엔비디아를 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우리 시장에 좀 너무 과도하게 하이닉스의 급락과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이제 단기 조정으로 나타났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지수의 방향성, 이 여파로 미국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늘의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조정은 우리나라에서 좀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좀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새벽 시간 반도체 지수가 미국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일에는 좀 오늘 많이 무너진 종목들 위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을 개인적으로는 높게 전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 화면 잠깐 띄워놓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4,900포인트 수준까지 미국 반도체 지수가 이제 낙폭을 확대한 상황인데요. 새벽 시간에 4,900포인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5,200포인트 위로 이제 올라서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뇌관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인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서 이제 그런 서버를 증설하고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대규모 투자금이 투입되는 반면에 인공지능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아직까지는 미비하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지금 반도체 지수가 2주 정도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새벽 시간 우리 반도체 지수가 크게 이제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우리 하이닉스는 18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가 이번 주 18만 5천 원짜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데 성공을 해준다면은 위로 20만 원까지 반등 나오는지 21만 5천 원까지 반등 나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18만 5천 원짜리를 이탈한다면 밑으로 추가 낙폭은 2차 반등 예상 지점 16만 5천 원까지 한 번 더 무너졌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 지수가 4,900포인트를 깨지 않고 반등하면 하이닉스의 내일장 반등을 예상하면서 오늘 많이 빠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HBM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새벽 시간 엔비디아가 몰락한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고 4,9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하이닉스가 18만 5천 원을 깨고 16만 5천 원 부근까지 무너졌다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새벽 시간 미국 증시 방향성 보시면서 하이닉스 18만 5천 원 반등할 때 매수할지 아니면 16만 5천 원 반등할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빠질 때 지금 이제 저점에 위치해 있는 과대낙폭에 위치해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관심 있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엔비디아를 택하지 않았다는 이슈에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 섹터들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일은요, 오늘 무너진 종목, 특히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그 향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